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다니엘 12장 4절입니다. 오른편은 무시하시고요. 오른편의 창세기 19장 4절 5절은 제가 다음 방송에 쓸 구절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4절만 같이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라는 대목을 주의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며 생기는 만남과 관계, 그리고 대화 속에 무수히 많은 일들과 지식 정보의 교류가 있죠. 그죠? 사람과의 어떤 그런 오고 가면서 만나는 생기는 그런 관계들과 만남들, 그리고 대화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일들과 지식 정보의 교류가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테슬라라는 회사의 창업주인 앨런 머스크가 가지고 있죠. 이것도 회사고 회사입니다.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 스페이스 X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로켓을 재활용하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리사이클러블 로켓.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이 로켓을 쏘면은, 그러니까 보통 로켓이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을 아주 너무 못 그려서 아무튼, 그래서 뭐 여기 B 파트, C 파트, A 파트라고 치면은, 이 로켓을 빵 쏘면은 이 어느 정도 가다가 B는 또 떨어져 나가고, 또 C도 떨어져 나가고, B, C 파트를 버리죠. 이 버려지는 B, C 뭐 하건 뭐 A까지 이 버려지는 이 파트들을 다시 재활용한다라는 것인데, 이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은 나라 간의 무역 거래도 뭐 예전같이 배에다가 화물을 실어서 몇 날 며칠을 백길 따라서 입항을 하고 출고하는 게 아닌, 물품들을 로켓에 실어서 대기권 안의 성층권 내에서 로켓으로 쏴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참 대단한 기술의 진보이고, 보통 국가와 국가 간 무역 거래라 하면 뭐 수출 품목 혹은 수입 품목들을 뭐 대량의 컨테이너들에 실어서 큰 화물선 배에 선적을 시키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이 익숙하죠. 그잖아요. 뭐 수출을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때 뱃길을 배에다가 큰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항구에 도착하면은 그거를 꺼내서 또 그거를 실어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배달을 가고 운송을 하고, 보통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와 회사가,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 뭐 또 어떤 품목을 언제까지 몇 개의 수량을 맞춰서 보내달라, 그리고 뭐 대금은 어떻게 지불하고 등등의 계약서 혹은 운송장, 뭐 인보이스, 뭐 컨트랙트, 뭐 이런 식, 이것을 뭐 문서를 작성을 하고 뭐 팩스를 보내고 배로 선적되어 온 물품들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죠? 무역을 해서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때 이런 과정들을 다 겪죠. 제가 지금 뭐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딸린 굉장히 그 많은 디테일한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헌데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예, 암호화폐, 이러한 개념들도 앞으로 바뀌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암호화폐가 뭐 부의 지도를 바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책인데, 여기 281페이지에, 아직 제가 내용을 다 디테일하게 읽은 건 아니지만은 좀 부분적으로 보다가 이러한 대목을 보았는데, 여기
281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뭐 현존하는 암호화폐들의 몇 종류들에 대한 특성이 나옵니다. 지금 잘 찍혀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뭐 왼쪽에 보면 뭐 모네로, 대시, 아이오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실제로 암호화폐의 이름들입니다. 이 디지털 머니는 각각의 코인이 돈이면서 동시에 이 코인마다 독특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여기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는요 스마트 계약 선두주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선두주자. 그러한 대목이 여기 위에 제가 좀 화면상에 지금 다 안 잡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이더리움 해가지고 여기 이제 스마트 계약 선두주자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디지털 돈이면서도 동시에 계약서나 운송장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니까는 이제 이 모네로라는 전자화폐도 있는데요.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은 모네로라는 전자화폐도 있는데 이 돈의 특징은 익명성 보장이라고 나옵니다. 익명성 확보 화폐라고 나와 있습니다. N번방 사건 때 대금 거래가 이 모네로를 통해서 되어졌다고 하죠.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특징인 전자화폐는 엄청나게 빠른 이동 속도가 특징입니다. XRP라 불리는 디지털 돈은요, 전 세계 어디든지 뭐 4초에서 5초, 길어봐야 뭐 10초 미만으로 돈을 보냅니다. 여기에 수수료가 거의 없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일입니다. 온라인 뱅킹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돈을 보내는데 며칠 걸리는 일은 허다하죠. 그죠? 허다합니다. 오지의 나라나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로 돈을 보낸다고 하면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수수료는 굉장히 많이 붙죠. 자, 계약서는 이더리움으로 보내주시고 신발 몇만 켤레와 뭐 A 품목, B 품목 몇만 개는 로켓 운송해 주시고 결제 대금은 XRP로 보낼게요 라고 말한 뒤에 실제로 하루 만에 이 모든 과정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배 선적을 해서 몇 날 며칠 나르고 그리고 뭐 운송장 계약서 주고받고 며칠에 걸쳐서 대금 지불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하루에 다 끝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가능해지게끔 지금 기술이 진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과거 수십 년, 수백 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왕래와 지식의 폭증을 봅니다. 과거 십수년의 변화량이 현 시대에서 1년치의 변화량에도 못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뭐 지금 이전에 과거의 200년 동안의 변화량, 지식의 증가량이 앞으로의 1년 혹은 6개월치의 변화량과 지식의 증가폭에 못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심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의 선적과 운송과 수입과 수출의 이런 과정들이 디지털 머니로 운송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머니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송금 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머니로 해결하고 로켓 배송으로 물건을 하루에 보내고 하루에 받고 이런 식이 되면은 아마 어쩌면은 심하면은 하루에 변화된 양 그리고 지식의 증가폭에도 10년, 20년 동안의 지식의 증가량이 하루 변화량에도 못 미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이클로 몇 년간의 지식의 증가와 변화량이 앞으로 미래의 어느 2, 3일 동안의 지식의 증가와 변화량도 못 미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확실히
무언가 정말 빨라지는 시대로 돌입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곤 합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무언가 뜨는 것도, 그리고 무언가 홍보하는 것도 오래 걸렸고, 알리는데, 사람들에게 홍보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은요, 알리는 것도 빨리 알리고, 유행도 빨리 끝나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회사도 빨리 뜨고, 빨리 칩니다. 30년에 걸쳐서 알릴 수 있는 거, 또 그렇게 30년에 걸쳐서 알려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도 3년 혹은 3개월에 다 알릴 수 있습니다. 빨리 성공할 수 있지만 그만큼 빨리 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묵히고 기다리고 느리게 가는 것이 무슨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것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다음 것으로 옮겨가고 무언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제대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느낌입니다. 신속한 건 좋은데 빠르다 보니까 무게도 없고 얇고 얄팍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나요? 헌데 이러한 경향성은 앞으로 4차 산업, 인공지능 이러한 것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삶 가운데서는 더욱 심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기계는 점점 똑똑해지는데 인간은 점점 멍청해지는 시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증가하고 늘어나는 것만큼 죄의 이동과 증가를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툴이 아무리 좋아지고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해도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니 빛의 속도로 죄가 늘어나고 죄들이 증폭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사람만 빨리 왕래하고 지식만 더해지는 게 아니죠. 악인들의 이동도 빨라지고 죄의 증가와 증폭도 심해집니다. 무언가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들여다보면은 제대로 아는 것이 없고 얄팍한 지식들의 증가들만 생성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네. 트위터 아니면 SNS 깊이 있는 지식, 가치 있는 지식, 심오한 지식 별로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죠. 그죠? 시대가 점점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지식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증가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이 맞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시대가 지식이 증가하고 왕래가 빨라지다 보니 보고 배우는 것도 많고 무언가 지식이 늘어난 것 같은데 사실 실상은 제대로 아는 것이 없고 그리고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없어지는 시대로 갑니다.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은 이전 것을 알기도 전에 다음 것으로 넘어가다 보니 사람이 깊이가 없고 가벼워지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묵상을 싫어하고 지루한 것을 참지 못하고 빨리빨리 이동을 하고 새로운 것을 취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전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보면은 열광을 하고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게를 더하여 주시고 두께를 더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알고 깨닫은 것에는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지키고 거기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쉽사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쉽사리 선동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휩쓸어 버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러한 경향성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빠른 지식의 증가 그리고 기술의 발전 그리고 속도의 증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깊이와 무게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있어도 무게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조금 더디게 내실을 갖추면서 무게를 더하면서 가더라도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진정한 영적인 힘과 무게를 지닐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